안녕하세요.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우리는 매일 3번, 평생에 걸쳐 수만 번의 식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식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의 즐거움이 위암이라는 커다란 암벽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막막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위암 진단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약이 좋습니까가 아니며 원장님, 이제 제가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이제 즐거운 식사는 내 인생에서 끝난 건가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깊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암을 식습관이 만든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습관이 병을 만들었다면 거꾸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식탁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영양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철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암과 식사라는 주제로 망가진 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식탁 위의 지혜와 제가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보고 느낀 치유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외과의사로서 수천 건의 위암 수술을 집도하며 가슴 깊이 새긴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위암은 수술실에서의 칼 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술실에서 팽팽한 긴장감은 단 몇 시간의 싸움이지만 집으로 돌아가 하루 3번 마주해야 하는 이 식단과의 싸움은 평생에 걸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많은 분이 유전적 요인을 탓하며 또 억울해 하시지만 사실 위암의 씨앗은 우리가 수십 년간 무심코 반복해온 식사 위의 풍경에서 싹을 틔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지난 삶을 되짚어보면 공통적인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바로 자극에 중독된 일상과 속도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의 슬픈 단면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을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보자면 맵고 짠 찌개, 또 자극적인 젓갈과 장아찌, 그리고 연기가 풀풀 나는 직화구이 등 이 음식들이 혀에는 강렬한 쾌락을 주지만 우리 위점막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이 미사일 폭격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소금, 즉 나트륨은 위점막을 끈끈하게 보호해주는 점액층을 화학적으로 약하게 해버리는 무서운 침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전해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방어벽이 무너진 벽 사이로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나 음식 속의 발암 물질이 직접 이벽 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평생 짠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 그 국물, 짠 국물 한 모금이 수십 년간 소리 없이 자신의 위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통곡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큰 무력감과 또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한 튼튼한 장기입니다. 웬만한 상처에는 스스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장이 보내는 소화불량이나 또 더부룩함이라는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좋지 않은 음식으로 그 불편함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으며 느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마치 소모품처럼 다뤄왔다는 것입니다. 일이 바빠서 5분 만에 밥을 마시듯이 먹었다. 또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밤 매운 야식을 먹었다는 이런 환자들의 고백은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것이자 동시에 또 상처이기도 합니다. 위암은 어쩌면 그 고단한 삶의 궤적 끝에 찾아온 위장의 마지막 호소일지도 모릅니다. 이 호소를 듣고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들에게 닥치는 두 번째 시련은 상실감입니다. 위장의 일부 혹은 전부를 떼어낸다는 것은 음식을 저장하고 잘게 부수던 강력한 천연 믹서기, 즉 위장을 소화기관을 잃는다는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친 음식들이 소장으로 직접 쏟아져 내려갈 때 우리 몸은 식은땀, 어지러움, 또 심장의 두근거림 등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이런 현상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식사 후에 즐거움 대신 고통이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짓는 환자들을 볼 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는 기쁨을 빼앗긴 그 어려움이 제 가슴에도 느껴지곤 합니다. 원장님, 이제 저는 물만 마셔도 겁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중한 치유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공포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때때로 의사의 처방보다 가까운 이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또 하나의 기적은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의 정성에 있습니다. 위암 환자의 식단은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음식을 잘게 다지고 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영양도 챙겨야 하죠. 수술 후 기력을 잃은 환자가 한 그릇의 죽을 비워낼 때 그 옆에서 마른 입술로 안도하는 보호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숭고한 치료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위장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은 의사의 수술 칼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사랑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환자의 오감을 깨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약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정성에 힘입어 기운을 차린 환자들은 비로소 느림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인생 수업에 들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나는 이제 환자니까 남들처럼 살 수 없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받으신 것이라고요. 식사를 할 때 30분 이상 싶으며 음식 본래의 달콤함과 고소함도 느끼고 단순히 배부름보다 뱃속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식사, 이것은 병이 만든 제약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치유의 미학입니다. 위장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우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창밖의 풍경도 보고 옆에 앉은 가족의 눈을 맞추게 됩니다. 위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엄격한 스승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은 치유의 적입니다. 위장이 사라졌다면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이 그 짐을 나누어지면 됩니다. 수많은 환자와 소통하며 정립한 위장 재활 5단계 식사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작의 혁명입니다. 저는 30-30 법칙을 매일같이 처방합니다. 입에 넣은 음식은 30번 이상 거의 물이 될 때까지 씹으십시오. 치아를 입안에 달린 제2의 위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입 안에서 완벽하게 소화 준비를 마친 음식을 넘길 때 소장은 비로소 안도하고 영양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격리의 엄격함입니다.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위암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액체는 음식물을 소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게 해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식사 전후 적어도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절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라는 생명의 벽돌입니다. 고기가 암을 키운다는 오해 때문에 채소만 고집하다가 근육이 다 빠져 기운을 잃는 분들을 볼 때는 저는 가장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올 병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양질의 단백질은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가장 귀한 재료입니다. 삶은 수육, 부드러운 흰살 생선, 또 두부를 충분히 드셔야 암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소량 다회의 미학입니다. 위장 저장 공간이 적어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 3끼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식사를 5번에서 6번 쪼개서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은 같지만 나누어서 드시자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그 작은 실천이 위장을 쉬게 하고 몸을 살립니다. 5번째는 정서적 포만감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경이로운 기적은 식탁 위에서 웃음을 되찾은 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를 살리는 기적의 영약이다 라고 믿으며 한술의 미움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우리 몸의 자생력을 깨우는 최고의 촉매제입니다. 결국 위암 환자의 식단 관리는 단순히 칼로리 수치를 맞추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남들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히 대접받아야 했던 나의 몸에게 건네는
가장 정중한 사과이자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간절한 화해의 몸짓입니다. 공포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치유라는 즐거움으로 식탁을 채울 때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위암은 유전적 요인이 아주 적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큰데요. 위암 발생 자체가 서양에는 낮고 우리나라나 일본 등 이런 동양 쪽에 흔합니다. 그 이유는 식생활에 있습니다. 즉 우리 이쪽에서는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죠. 특히 짠 음식이 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공통으로 먹죠. 공통으로 드시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필로리균의 감염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성인에서 60%를 넘어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것과 헬리코박터 감염률과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또 구워서 먹는 직화구이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위암 발생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덤핑 증후군은 서양에서 좀 흔하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수술을 해보면 교과서에는 덤핑 증후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생기는 환자들은 굉장히 적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덤핑 증후군 때문에 생긴 사람은 식사를 하면 설사가 나고 배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막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물을 식사와 같이 말아서 먹는다든지 국에 말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물과 밥을 따로 적어도 1시간 간격 정도는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심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주치 선생님과 의논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이 보면은 입안에서 씹는 저작 과정에서 침하고 음식하고 섞이죠. 그 다음에 음식이 잘게 이렇게 되면 위에 부담을 영 적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장점은 음식을 이렇게 굉장히 잘게 부셔서 위장으로 보내면은 골고루 흡수가 잘 됩니다. 영양소가 아주 희귀한 영양소까지 다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씹어서 먹는 게 건강에 좋고요. 이렇게 씹어서 먹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음식 들어가면 팍 삼켜버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을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은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씻고 다시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다시 먹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맛도 온전히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씹으면 채소는 채소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계란은 계란대로, 뭐 이렇게 밥이면 밥대로 이렇게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잘 씹어보면은 그런 걸 느껴가면서 식사를 하면 식사가 굉장히 즐겁고 또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숟가락 젓가락을 일단 먹고 나서 좀 내려놨다가 또 다시 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당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성의 음식들은 암세포가 필요로 하긴 하지만 당분에 비해서 훨씬 덜 선호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드셔야 수술 후에 혹은 항암 화학요법 후에 여러 가지 영양을 보충하고 또 인체를 튼튼하게 해서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어떤 버섯 같은 거 이런 거 삶아서 먹으면 뭐 항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막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드시지 말고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드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인정된 그러니까 교과서에나 이런 데서 효과가 검증된 이런 걸 써야지 뭐 특정 버섯이나 이런 게 암에 좋다고 해서 그거는 이렇게 삶아서 국물을 먹더라도 그 농도가 얼마며 몸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강 뭐 이렇게 대중으로 먹고 하다 그게 간이나 이런 데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주치 혹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식사를 너무 감시하듯이 막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함께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 이걸 먹으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겠나 정도 좀 긍정적인 대화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실제로 딱 해로운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거는 피하고 수술을 받으신 분은 소화 잘 되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될 거 아니겠나.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또 너무 긴장해서 혹은 너무 또 이렇게 감시하듯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대화 이런 것이 소화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중 감소는 이제 병의 재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대개 초기 체중 감소는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서 굶고 누워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그렇게 겁을 낼 일이 아닙니다. 예, 이때는 체중 감소에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또 영양이 많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루의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식단을 잘 만들어서 이제 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후나 이런 암 치료 후의 체중 감소는 아주 그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뭐 가급적 우리가 그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이 좋겠지만은 그 메뉴를 잘 선택하는 이런 지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덜 짜고 또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그 페이스에 맞춰서 드신다면
외식도 뭐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위전절제술을 하신 분들, 특히 위가 이제 하나도 없이 다 절제를 해버린 분들에게는 비타민 B12 이게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게 그 악성 빈혈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들에게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 후에. 그래서 그 보충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충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뭐 일부 드셔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러나 그거는 환자의 상태나 또 이런 걸 봐가면서 주치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 섭취는 필요시는 아까 말씀드린 위전절제술에서 비타민 B12 이건 주로 주사를 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주사나 이런 걸로 조절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찬가지로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음식은. 또 음식은 우리가 먹는 사람들도 귀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만드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피와 땀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듯이, 여러 가지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성과 또 고마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일단 골고루 드셔야 된다. 5가지 색깔 이상의 식사를 골고루 하자.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소화가 잘 때는 계란, 생선살, 두부, 또 다진 고기, 고기를 먹더라도 아주 잘게 다져서 다진 고기, 뭐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영양을 생각하면서 드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루에 3번 먹을 음식을 뭐 6번으로 나눈다든지, 또 회복 속도에 따라서 4번으로까지 줄인다든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위의 남은 정도나 상태를 봐서 3번까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 위의 지혜이자 치유의 시작인 위암과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돌보며 뼈저리게 느낀 것도 바로 이 진리입니다. 위암이라는 시련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동안 타인의 속도와 세상의 요구에 맞추느라 정작 소홀하게 다뤄왔던 나의 몸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또 화해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성껏 차린 밥 한 숟가락, 그리고 30분의 정직한 시법, 그리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어떤 첨단 수술 도구보다 정교하게 여러분의 몸을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두려움과 자책의 자리가 아니라 내일을 향한 에너지와 생명의 희망이 싹트는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드십시오. 여러분의 그 평범한 한 끼 식사 속에 삶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